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엔캠은 제가 5월 말 시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런저런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가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25만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5만원이라는 가격을 하방에 마지노선으로 좀 보시고, 혹여나 25만원을 깨고 이탈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매도를 하신 다음에 잠깐 자리를 비우시고, 그 이후에 어디까지 빠지는지 지지력을 좀 체크한 뒤에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25만원을 깨지 않고 조금 1, 2만원 정도의 여유를 두고 지금 시세가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블록딜 이슈가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블록딜 소식 때문에 7%대 급락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 때문에 뭐 시총이 얼마가 날아갔다, 4천억이 쪼그라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잘 보시면 이날 7%가 빠지기는 했지만 그 전날 이미 올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주당 가격으로는 요날 21,000원을 올렸던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21,000원을 다시 도로 뺐습니다. 그러니까는 올려놓은 시세를 그대로 토해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날 시세 기준으로 하면은 시세 변동이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양봉을 만든 날 대비해서 4천억이 쪼그라들었다라는 거고, 이번 블록딜 이슈가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말경에 또 걱정됐던 부분이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제가 5월 말경에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렸던 이 투자 전략서에도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직접 작성한 건데, 밑에 보시면은 주요 이슈 해가지고 전환사채 발행 물량 어느 정도가 된다. 근데 이제 상장 물량 대비해서 1.4% 수준이고, 5월 31일에 신규로 추가 발행이 이루어진다. 행사가에다 초점을 두면은 386% 정도의 차익 실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엔캠의 일평균 거래량은 38만에서 40만 주 정도 수준이고, 상장 물량이 26만 5천 주 정도의 물량이면 장 중에 한 번에 시장가로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들 5% 이내의 흔들림 정도가 예상된다. 하지만 상장 물량 대비 1.4%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당장 주가가 크게 무너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엔캠이 지금부터 고점을 더 열어갈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냐 없냐를 살펴보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끔 기술적 관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 엘리어트 파동 있죠. 엘리어트 파동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이거든요. 그리고 하락 1, 2, 3이에요. 자, 요런 패턴이잖아요. 1차로 만들었던 고점을 2차 상승에서 넘어줘야 됩니다. 이 시세를 넘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똑같이 2차 상승의 고점을 넘어줘야 3차 상승이 의미있게 형성이 되는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한 차례 열어주고 지금 세 번째 상승에서는 고점을 열지 못했죠. 요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기술적 관점에서 우려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사실 엔캠을 너무 차트적으로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엔캠의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실 내용이긴 한데요. 23년 기준으로 국내 1위, 글로벌 4위의 전해액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해액은요, 배터리의 소재 중에서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이잖아요. 이 4대 핵심 소재 중에서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4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전해액은 그 다음으로 높은 19% 정도를 차지하는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해액의 퀄리티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류를 어떻게 이송시키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배터리의 수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깊은데요. 그래서 수명이라든지 충전과 방전 속도, 열 안전성,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해액은 인화성 유기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폭발에 대한 위험이 높고 유통기간도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송 거리가 최소화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신선도 유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민감해요. 그래서 운송 과정에서 냉장 보관이 반드시 필수이고, 이에 따른 전용 운반 용기인 캐니스터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셀 기업 인근에 생산 시설이 있어야 사업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국내 전해액 기업들의 캐파인데 엔캠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렇게 압도적인 캐파를 보유하고 어나더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사실은 크게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내용들로 인해서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본다면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해야 되겠죠. 오늘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다 파란불이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1시 46분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차전지 섹터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파란불이에요. 근데 최근에 김 대표가 계속 언급드리는 대주전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테이펙스는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나노신소재 제이오 이렇게 해서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은 그나마라도 빨간불을 좀 띄고 있죠. 그래서 지금 2차전지 투자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매 영상마다 거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아무튼 오늘은 2차전지 섹터가 약간 좀 정치적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전기차에 대한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외신이거든요.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전기차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바이든의 연비 규제 정책을 좀 저격하는 그러한 법안에 같은 팀인 민주당 상원 의원 3명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당 정책 자체가 지금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IRA라는 법안 자체를 폐지시킬 수는 없어요. 이거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IRA는 법안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기도 합니다. 이 IRA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국가들도 미국 현지에 진출을 해서 공장을 짓고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미국에다가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AMPC라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사실 AMPC 제외하면 거의 적자죠. 자, 그래서 AMPC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약정과 계약을 해놓고서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이유로 트럼프가 됐을 때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이유로 IRA 갑자기 철회,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뭐 가능은 하겠지만 했을 경우에는 아마 IRA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 그리고 또 여러 주변 국가들로부터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겠죠. 미국 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국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여타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잘 해내주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에 그냥 다 없던 걸로 해 라고 이렇게 백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IRA로 인해서 이슈가 흔들리고 할 때는 사실 주가 움직임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는데, 근데 이제 IRA는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기타 다른 법안들을 좀 건드리거나 세금 관련된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트럼프가 된다면 EV 전기차 관련된 법안들을 언제든지 사실 수정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IRA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당연히 힘들지만 공화당이 집중하는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한 안티 법안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차는 단순히 그냥 차를 잘 만들어서 잘 팔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깊고 또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의 또 핵심 광물 있죠, 광물. 이 광물을 소싱하는 데에 있어서도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싹 다 한 산업의 기술력만 가지고 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마침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당분간 많이 노이즈가 심하고 또 주가 변동성도 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 정치적인 노이즈를 이겨내고도 지금 당장 어쨌든 전기차 섹터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 그 다음에 배터리 시장이 지금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 방향, 그렇게 핵심적인 종목들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양극재 같은 종목 말고 음극재 위주로 좀 보셔야 되고 음극재 밸류 체인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오늘도 그 관점은 유효합니다. 엔캠은 음극 라인은 아니지만 전해액 자체가 너무 중요한 소재이고 지금 엔캠을 넘을 수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고요. 기술력적인 측면이나 캐파적인 측면. 그래서 일단은 전해액 그러면 딱 그냥 엔캠 이건 이제 말뚝을 박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장에는 큰 모멘텀이 없다 보니 2차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등락과 같이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첫 번째로는 높고, 개별 모멘텀이 붙어주면 뭐 너무나 좋겠지만 당장에 큰 악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에 큰 호재도 없다. 그래서 그냥 시장 움직임 정도와 2차전지 섹터 움직임 정도로만 지금 당장에는 시세가 변동을 보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25만원이라는 가격을 깼을 때는 추가적으로 낙폭이 조금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5만원 정도를 여러분들 하방 마진 노선으로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대응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엔캠에 대한 기본기가 아직 나는 습득이 다 안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기존에 작성했던 요 투자 전략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꼭 보셔도 되는 내용들 위주로 담아놨기 때문에 엔캠 보유자분들은 아마 요 내용 보시면은 야, 이게 엔캠이 진짜 압도적으로 강한 놈이구나 라는 거를 아마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려 있더라도 25만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고, 31일 12 물량 전환사채 물량은 크게 의미를 두지 마라 이렇게 또 남겨드렸었죠. 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드렸고 기업 분석도 깔끔하게 잘 해드렸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전략서 아직 안 받아보신 분들은 꼭 받아보시고,
자, 또 추가적으로 지금 2차전지 종목들 제가 오늘도 무료방에서는 열심히 2차전지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기도 했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 아닙니다. 그런 종목은 안 사요. 그래서 걔네들 말고 지금 핵심적으로 보유해야 될 종목들 언급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머니코드 멤버십 서비스에서 제가 6월 17일 기준으로 추천드린 종목이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수페타시스를 추천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멤버십에서는 제가 이쁜 이미지 카드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가는데 회원들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수페타시스 가격 잡아드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장중 한때 고점 11%대까지 급등 나와주면서 매수가 대비 한 17, 18% 정도의 수익이 지금 발생되고 있죠. 요건 이제 단기간점으로 수익을 챙길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하면 되고요.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 당장에 여러분들 멤버십을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지금 무료로 정보들을 많이 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역대급 돈 벌기 좋은 시장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코스피 기준으로는 수급 쏠림이 좀 심한 상황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쏠리지만 LG 엔솔이 못 올라오고 삼성전자 아직 8만원 제대로 못 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는 조금 답답할 수는 있어도 이미 방향 자체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을 때가 절대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새롭게 괜찮은 종목을 하나 분석했는데 이게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요. 여러분들의 성향이 단기 성향인지 스윙 성향인지 중장기 성향인지 각각의 어떤 성향인지만 문자로 주시면 여기에 핵심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을 제가 오늘 딱 추려냈습니다. 새로운 종목이에요. 신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단기 성향인지 스윙 성향인지 중장기 성향인지 요것만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딱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빠른 테마 순환매 장세예요. 이렇게 순환매가 빨리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빨리빠릿하게 대응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우실 거예요.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트레이딩 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분들은요. 한번 급등하고 잠깐 쉬어갈 때 좀 모아가지고 2차로 시세를 한번 빵 터트리는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스윙이나 중장기에 또 적합합니다. 아무튼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요. 저는 충분히 최근에 여러분들께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이미 8만원대부터 추천을 드려왔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이미 5만원 정도부터 언급을 계속 드려오고 있고요. 테이펙스 27,000원부터 설명드렸죠. 리포트로 여러분들께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서도 이런 식으로 급등주를 또 추천을 직접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종목들 수익을 다 내면은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또 새로운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또 분석을 해서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많이 챙기시라고 제가 단기, 그 다음에 스윙, 그 다음에 중장기 관점으로 각각 하나씩 분석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향만 말씀을 해주세요. 중복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보내주세요. 종목을 많이 드려봐야 여러분들 그거 다 컨트롤 못 하십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개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단기 혹은 스윙 혹은 중장기 종목을 바로 매매하실 수 있도록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 가이드를 빠르게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엔캠 보유자 분들은 주변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고 또 2차전지 시끄러운 일들도 많지만서도 당장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만큼의 큰 악재성 이슈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외부적인 영향으로의 등락만 고민을 좀 하시고 25만원을 깨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셔라. 하방으로는. 그래서 25만원을 이탈할 때는 일부라도 비중 정리를 좀 해두는 것을 추천드려 봅니다.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단기, 스윙, 중장기 여러분들의 원하는 성향을 저에게 꼭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